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일도 그렇고 질문들을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이런 글이 보여요. 교수님 아쉽다는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셔요. 후보 곁에서 좀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쓴 글 가지고도 제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일부 사람들은 더군다나 기본사회 위원장직을 사퇴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혹시 지지 철회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제 사퇴는요. 이재명 후보와 상의한 후에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사퇴하고 나서 2기 촛불 정부 만들기 위해서 촛불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습니까요? 그리고 위원장직 사퇴 이유는 선거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고 일일이 답변도 올렸습니다. 제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유는요. 먼저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일에 한 7, 80%는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향후에도 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본사회위원회 조직과 결합하기로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직책만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기본사회위원장 직책이라는 옷이 너무 제 자신을 가두기에는 너무 그 옷이 작다고 느꼈고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발언을 하거나 제가 행보를 할 때 그것을 그 위원회 조직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는 일일이 상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집행부하고도요. 그러면 제 역할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오로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그러니까는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사회위원장직을 캠프를 직책만 내려놨을 뿐이지 제 역할은 더 넓은 공간에서 제가 오늘 그래서 광야에 돌아와서라는 이런 제목을 다룬 이유도 제가 더 넓은 공간에서 활약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뉴스공장에서 뵙길 기대한다 했는데 뉴스공장 내일 아침에 출연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다스베이다 촬영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니까는 캠프 밖에서 하는 일들을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책을 벗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신 거고요. 그런 점에서 괜스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서운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 딥페이크 AI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를 만드는 거죠. 딥페이크 뒤에 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론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후보하고 우리 유능한 이재명 후보가 경쟁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편을 드는 이 상황에서 온갖 마타도 속에서 온갖 그러니까 괴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실력으로 경쟁을 할 의지가 없는 후보와 지금 싸우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점에서 상대가 안 되는 후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느냐? 정치 언론, 정치 검찰, 그 다음에 재벌 자본들과 싸움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강용석이 하는 가세연 한번 봐보세요. 인권 유린을 통해서 하루에 수십억 원 수입 챙기기 위해서 인면수심에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저쪽 진영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노재승 젊은 분 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이 노재승이라는 분을 보게 되면요, 윤서인이라는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윤서인하고. 저쪽에는 청년층도 다 이런 일배 수준의, 그러니까는 일배 수준이 아니라 일배죠. 노재성 같은 사람이 뿐이 없는 이 노재승을 이준석 대표가 추천을 했다며요. 거기다가 종교인도 정광훈 같은 이런 극우 기독교인들이 주로 그쪽에서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된 것도 알리지 말라고 하고 백신도 맞지 말라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그렇죠? 이 노재승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스승 중에 한 분인 백범 김구 선생을 조롱을 하는, 뭐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인데요. 이런 글을 자신의 그러니까 이 페북인가 어디 SNS에다가 올린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는 수준들의 인간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 캠프의 주변을 정치 검찰들이 에워싸고 있고요.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언론 독재와 검찰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거죠.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전문가들 흔히 구구라고 그러죠. 구구. 근데 이 구구는요, 저는 우리 몸의 종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종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기라는 게 무엇입니까요? 먼저 종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몸의 질병은 세포 손상에서 시작되잖아요. 세포가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죠. 그렇죠? 이 염증이 생긴 여기에 균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종기가 발전되게 되고, 종기는 사실 흔한 증상이죠. 이 고름덩어리라든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종기가 널리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치료를 안 하고 이 염증이 생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 자라고 이게 전이가 되게 되면 이게 종기가 되죠. 이 종기가 바로 종양인 거죠. 그리고 악성 종양은 암으로 발전하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의 이런 구구가, 이런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구구를 우리 몸 안에 종기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출현한 거니까요. 저는 기생충, 오징어 게임, 지옥 같은 이런 영화라든가 드라마들을 보면서 사실 한국에서 구구 출현을 예고한 것이었죠. 유럽에서 구구, 미국에서 구구들이 이미 출현을 했었고요. 우리 사회라고 해가지고 구구가
출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극우라는 것은 사회경제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의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절망을 하면서 7명, 10명 중에 7, 8명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절규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빚을 내서 투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내몰리는 이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합니까? 여기에 상처를 입은 대중, 청년들을 포함한 대중들이 반란이 저는 극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내 몸 안에, 종기도 내 몸 안의 일부이듯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죠.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 극우의 차이는요, 서양의 극우와 차이를 갖는다면은 친일, 반공, 이게 추가된 것 뿐입니다. 이게 한국적인 극우지요. 반면에 서양의 극우하고 공통점도 많지요. 극우의 특성은 뭡니까? 국가주의, 권위주의, 반평등주의, 순혈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특성들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대립, 배제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역사를 퇴보시킨다는 점에서 지금 세계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대립과 배제는 초연결 시대에는 사실 퇴보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야만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극우와 우리가 충돌,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느끼잖아요, 때로는요. 근데 극우와의 충돌은 폭력을 양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소요되어도요, 연대와 협력의 강화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문화를 성숙시켜가지고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는 2016년 9월 19일 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16년이면 어떤 해였습니까요?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그리고 공화당에선 트럼프가 후보로 선정이 된 그 무렵이죠. 당시에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지요. 유명한 연설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요? 그들이 저열하게 행동할지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 영어로 표현하면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표현을 했죠. 그때 뉴욕타임스인가요? 제 기억에 going high, 품격 있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셸 오바마가 분노는 그 순간의 기분을 좋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극우층들, 미국의 극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동물처럼 나오고 야수처럼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고 한 게 이 극우를 그들 사이에 그들의 일부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기본사회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저는 이제 좋게 표현하면요, 광폭 행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강국으로 부상하는 중이었습니다. 문화혁명, 교육혁명, 그리고 언론개혁, 이런 걸 통해서 2기 촛불정부를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본사회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유를 이제는 더는 이제 그러니까는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더는 질문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